여러분, 오늘은 제가 적은 소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나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떠올리시겠지만 실제 자본시장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입니다. 이들이 움직이는 돈의 규모를 들어보시면 아마 현실감이 떨어지실 겁니다. 2026년 1월 블랙록이 직접 관리하는 자산은 무려 1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인 독일과 일본 그리고 인도의 경제 규모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들이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소비하는 모든 브랜드의 등 뒤에는 이 검은 바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들이 단순히 돈이 많은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블랙록의 심장부에는 알라딘이라 불리는 초강력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 자산의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이 시스템은 이제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전 세계 금융의 중앙 신경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은행과 보험사, 심지어 국가 연기금조차 이 알라딘이 보여주는 화면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즉, 알라딘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전 세계 자본은 동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가 지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아주 기묘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2025년 말 미국의 국가 부채는 38조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추상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이것은 제국이 몰락하기 직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과거 스페인과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이 패권을 내려놓기 직전에 보여주었던 부채의 늪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개된 수치와 보고서가 가리키는 냉혹한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거대 자본은 왜 조용히 달러를 버리고 새로운 자산으로 갈아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2026년 이후의 경제 지도는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역사의 속삭임을 듣는 자만이 거대한 파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공식 기록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8조 달러입니다. 여러분, 38조 달러라는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시나요? 전 세계 인구 모두에게 수천 달러씩 나눠줘도 남을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숫자의 크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숫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지난 5세기 동안 세계에 패권을 쥐어떴던 국가들이 무너질 때 공통적인 패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경제 규모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을 보십시오. 당시 스페인은 무적 함대를 이끌고 전 세계의 금과 은을 싹쓸이하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전쟁과 과도한 왕실 지출로 인해 빚을 냈고 결국 수입보다 지출이 300%가 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무리 금이 많아도 쏟아지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스페인의 패권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와 20세기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국은 전쟁에서 져서 망하기보다 빚을 갚지 못해 안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어떨까요? 현재 미국 정부는 1달러를 세금으로 거두면 그중 상당 부분을 이전의 빚을 갚는 이자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돈은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 메우고 그 국채의 이자를 주기 위해 다시 돈을 찍어내는 무한 굴레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돈의 신뢰입니다. 화폐는 결국 국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빚을 갚기 위해 무한정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 화폐의 가치는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넣어둔 돈의 구매력이 자고 일어나면 깎여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자산을 조용히 빼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진짜 고수들, 이른바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이 파티의 끝을 예감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현재 재무부의 보고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됩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며 달러를 지탱해주던 외국 정부와 거대 자산가들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조직적으로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채 대신 실물 자산, 즉 금이나 에너지 원자재, 그리고 디지털 자산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경이 아닙니다. 달러라는 기축 통화 시스템에 대한 거대한 이탈, 즉 엑소더스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국은 굉음을 내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숫자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가장 영리한 자본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산층이 무너지며 서서히 해체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을 설계하고 리스크를 계산하는 실체는 누구일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의 심장부에 위치한 차가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미국 부채 38조 달러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 속에서 자산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알라딘입니다. 알라딘은 블랙록이 소유한 초거대 인공지능 자산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마법의 램프가 떠오르겠지만 사실은 자산과 부채, 그리고 파생상품 투자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위력은 단순히 블랙록의 돈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금융기관과 대형은행, 보험사들이 매달 엄청난 사용료를 내고 이 알라딘 시스템에 자산을 등록해두고 있습니다. 현재 알라딘이 감시하고 분석하는 자산 규모는 약 25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 모든 주식과 채권, 그리고 파생상품의 흐름이 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분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라딘은 전 세계 곳곳의 날씨 데이터부터 정치적 갈등, 그리고 항구에 대기 중인 컨테이너 선박의 숫자까지 수억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에서 무엇이 가장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한지 단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여기서 아주 소름 끼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만약 전 세계 모든 금융 결정권자가 똑같은 화면을 보고 똑같은 인공지능의 조언을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라딘이 특정 자산을 위험하다고 분류하는 순간 전 세계 자본은 마치 버튼을 누른 것처럼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것은 알고리즘 독재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블랙록의 수장인 래리 핑크는 1980년대에 한 번의 판단 착오로 1억 달러를 날렸던 인물입니다. 그 트라우마는 그를 인간의 직관이 아닌 오직 데이터와 리스크 관리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착을 기계로 옮겨 심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의 알라딘임입니다. 이제 권력은 더 이상 투표로 뽑힌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누가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알고리즘을 소유했느냐가 진짜 권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을 때 그들은 백악관이 아닌 블랙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라딘이라는 거대한 신경계에 우리의 연금과 적금을 맡겨둔 셈입니다. 우리가 편리함과 수익률을 쫓는 동안 이 인공지능은 전 세계 경제의 중앙 통제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라딘이 설계하는 미래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데이터의 힘을 이용해 인류가 자산을 소유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블랙록과 같은 거대 자본이 부채의 위기를 알고 있고 알라딘이라는 무기까지 가졌다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리려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래리 핑크 회장은 최근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큰화, 즉 토크나이제이션입니다. 토큰화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나 자동차, 심지어는 여러분이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까지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 증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블랙록은 이미 미국 국채를 토큰화한 펀드를 운용하며 실전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핵심은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명의의 차와 같은 개별적인 소유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세상에서는 소유의 개념이 구독과 임대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한 채를 사기 위해 큰 돈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그 건물을 수만 개의 토큰으로 쪼개서 누구나 소량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투자의 민주화처럼 들리지만 이 시스템의 설계자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은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블랙록은 이미 에너지망과 유료 도로, 그리고 거대한 주거 단지들을 직접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직접 소유하기보다
거대 자본이 소유한 시스템 안에서 토큰을 이용해 사용 권한을 얻는 방식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리셋입니다. 또한 블랙록은 이 토큰화 시스템의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를 결합하려 합니다. 알라딘 알고리즘이 특정 자산의 점수가 낮다고 판단하면 가치는 순식간에 하락합니다. 기업과 개인은 이제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것을 넘어 거대 자본이 설정한 도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자본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이라는 시점은 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인공지능이 금융의 신경계를 장악했으며 모든 실물 자산이 디지털로 변환되는 변곡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그 자체를 소유하고 흐름을 수수료로 챙기는 디지털 지주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은 이미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속삭임을 듣는 자만이 이 거대한 파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블랙록의 자본, 그리고 알라딘이라는 인공지능이 설계하는 미래 경제의 지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38조 달러라는 미국의 부채와 14조 달러로 움직이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 이 거대한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자산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대중은 보통 가장 마지막에 그 변화를 체감합니다. 하지만 스마트머니는 이미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국은 무너지기 전 반드시 조용히 자산의 형태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언제나 정보가 늦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소유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모든 것을 토큰화하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실물 자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화폐를 갉아먹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진짜 자산입니다. 금이나 원자재 혹은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입지의 부동산처럼 알고리즘이 마음대로 숫자를 바꿀 수 없는 실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 문해력을 넘어서는 데이터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블랙록의 알라딘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면 우리도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인 ESG 점수나 디지털 화폐의 도입 흐름을 잇는 것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대한 맹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많은 권한을 시스템에 양도했습니다. 편리함이 극에 달할 때 개인의 자유는 가장 위태로워집니다. 시스템의 부품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주권자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2026년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의 시작이겠지만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부의 기회가 열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수치와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